서울의 한 주민센터 강당. 탁구산매경에 빠진 어르신들 사이로 이창기 씨가 있다. 이창기 씨의 올해 나이는 80.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편이지만 딱 하나, 배뇨 장애가 문제다. 촬영하는 중간에도 계속해 화장실을 찾는 이창기 씨. 한 10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슨 어디를 간다든지 긴장한다든지 그러면 10번도 더 넘고. 배뇨 장애가 생긴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창기 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창기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앉았다가 이제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소변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점점 나빠졌겠지만 한 60대 중반? 20대 중반쯤, 한 10년 됐네요. 10년 좀 넘었어요. 횟수를 보니까는 12번 넘게 보셨네요. 어떤 날은. 15번, 어떤 날은 더 많이 부는 날도 있고. 과연 그의 상태는 어떨까? 소변 검사에서 염증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이제 혈뇨가 관찰이 되었고요. 요속 검사를 했을 때 소변 줄기가 좀 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전립선의 크기가 한 36g으로 중간 정도로 이제 커져 있었고요. 혈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고요. 내시경을 시행을 하면서 전립선을 관찰한 결과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소견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만한 크기의 생식기관이다. 정액의 성분을 만들고 생성된 정액의 약 30%를 저장하고 있는 전립선은 약 20g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커지게 되면 소변이 빠져나가는 길인 요도를 눌러 배뇨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말한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 증상도 여러 가지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다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일종의 노화의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의 크기를 관장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미만은 8%에 그치는 반면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전체 비중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립선 크기가 커질 경우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요도가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 장애는 일단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 소변에 나오는 길을 좀 더 원활하게 넓게 해주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알파차단제라고 하죠. 이 약제는 복용하고 나서 대개 일주일 내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립선의 그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약제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약제는 3에서 6개월 정도를 복용해야지만이 대개 이제 사이즈의 감소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이상 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약제를 끊게 되면 다시 크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던 김철 씨. 마침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가장 대중적인 홀랩 레이저 수술. 이 수술은 레이저 빔을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깎아낸 전립선 조직은 곧바로 요도로 빼낼 수 없기에 일단 방광으로 밀어 넣어 조직 분쇄기로 잘게 부순 뒤에 한 번에 뽑아내는 것이다. 출혈의 어떤 위험성도 굉장히 낮고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소변줄을 제거한 상태에서 퇴원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의 어떤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발기부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낮은 것이 장점이지만 정액이 분출되는 어떤 그 사정관의 기능은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한 80~90%에서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전립선 결찰술이 있다. 홀랩 수술이 비대해진 전립선을 레이저로 깎아내는 수술이라면, 전립선 결찰술은 비대해진 전립선을 결찰살을 이용해 양쪽으로 묶어줌으로써 좁아져 있는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이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시술 자체가 좀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고 출혈이 적으면서 그리고 사정 기능을 좀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크기거나 또는 그 방광 경부 쪽에 이렇게 돌출된 모양을 갖고 있을 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립선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을 막는 방법이다. 동맥 색전술은 요도를 통해 카테터를 넣은 후 그 안으로 색전 물질을 집어넣어 혈관을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법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주로 쓰이는 시술법이다.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전립선의 크기가 대개 한 30%에서 40%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그 비침습적이고 시술 자체는 복잡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단순히 크기만 이렇게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기간이 적어도 이제 몇 개월이 수개월이 걸리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수술법, 아쿠아블레이션 로봇 수술도 등장했다.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깎아내는 아쿠아블레이션은 로봇 수술의 일종으로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수술 시간이 짧고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아쿠아블레이션의 장점은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원하는 부분만큼만 절제를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무엇보다도 이게가 로봇을 이용하는 거니까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기계를 이제 세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